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살로메 주라 비슈 밀리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살로메 주라 비슈 밀리, 줄여서 살로메 얘기를 하기에 앞서 2024년 12월 현재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도전적인 행동, 비헤이비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에서 널리 이용되는 모델 중에 에스컬레이션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사이클의 경우 일련의 도전적인 행동으로 구성 및 이어지며, 각각의 도전적인 행동은 다음에 이어지는 계획된 대응을 정하게 만듭니다. 각각의 단계를 설명드리면, 먼저 안정된 상태인 calm에서 시작해 트리거, 에스컬레이션, 더 높은 에스컬레이션, 그리고 위기, 그리고 이어진 다음에 디에스컬레이션, 리커버리까지 해서 총 7단계로 이어지며 한 개 파동이 7개 단계로 구성됩니다. 5단계로 줄이면 1단계 트리거, 2단계 에스컬레이션, 3단계 크라이시스, 4단계 리커버리, 5단계는 포스트 크라이시스, 즉 위기 이후가 됩니다. 우짜가 에스컬레이션 사이클을 얘기한 이유는 2024년 미 대선 이후 1년의 패턴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 후 발생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만 추려봐도 러시아에 에이테크음스를 사용하고, 조지아에서는 컬러 혁명 또는 쿠데타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윤석열이 계엄령을 내리고,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예년 같으면 최소 분기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빅 이벤트들이 우짜가 이번 이야기를 하는 2024년 12월 14일 기준으로 미 대선이 끝나고 불과 한 달 만에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흐름과 패턴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을 2025년 1월 20일 전까지 또 다른 빅 이벤트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짜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에스컬레이션 사이클에 따를 경우 우짜가 보기에 아직 피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1월 20일 이전까지 예상되는 또 다른 빅 이벤트 중 하나로 조지아 또는 예전 구루지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지아 또는 예전 구루지아는 2024년 현재 정치적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밸런스,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의 경우 구소련 국가 출신인 까닭에 서방과 CIA 그리고 영국 MI6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 2014년에 유로마이단 시위 또는 유로 쿠데타가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조지아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다를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맛보기로 살로메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살로메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들부터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줄여서 살로메는 붉은 군대, 그러니까 소련의 붉은 군대가 조지아를 침공한 1921년에 프랑스로 이민 간 조지아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7살 때까지 고향 조지아에서 온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외교 및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살로메는 학계에 있다가 1974년 프랑스 외교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커리어를 쌓게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조지아 주재 프랑스 특명정권 대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004년 이전까지 살로메는 조지아 국민이 아니라 조지아계 프랑스 국민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편 살로메는 2004년 3월 18일 그 당시 조지아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샤카슈빌리의 지명하에 최초의 조지아 여성 외교장관이 되었는데요. 문제의 사카슈빌리의 경우 조지아 대통령을 마치자마자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를 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다른 국가에서 주지사,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가 되겠죠. 다른 국가에서 주지사를 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여간 2005년 조지아에 있던
러시아군 철수와 관련한 협상을 주도한 살로메는 조지아 외교장관 시절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를 묶은 이른바 뉴 그룹 오브 프렌즈 오브 조지아를 만들어 조지아의 나토 가입 및 유럽 통합을 주도하다가 조지아 의회와의 갈등이 벌어진 후 2005년 10월 19일 주라브 노가이델리 총리에 의해 해임됩니다. 해임된 후 조지아에 남아 정치 커리어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살로메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2009년 사카슈빌리 사임 시위에 함께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국적 문제로 조지아 중앙선관위가 살로메의 2013년 대선 후보 등록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16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살로메는 2018년 조지아 대선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를 2개월 앞두고 문제가 되었던 프랑스 국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2018년 조지아 대선에서 1차 투표 득표율 38.64%, 2차 결선 59.52% 득표에 하면서 조지아 역사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된 후 살로메의 행적에 대해서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살로메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지아가 아닌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조지아 주재 프랑스 대사로 일했습니다. 두 번째, 2003년까지 조지아 국민이 아니었지만 프랑스 국적 포기를 통해 조지아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브레진스키, 지정학 쪽에서 유명하죠. 브레진스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나토에서도 일했습니다. 네 번째,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서 누군가의 에이전트이며 조지아 대통령을 마치자마자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까지 한 미하일 사카슈빌리와도 함께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지아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조지아 버전 유로마이단 또는 조지아 쿠데타를 깨하고 있다가 됩니다. 살로메에 대한 우짜의 평가를 말씀드리면 살로메는 조지아 내 서방, 정확하게는 미국이 되겠죠. 조지아 내 서방의 에셋, 자산 수준을 넘어서 에이전트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2024년 12월 14일 조지아 대선이 열리면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조지아 유력 가문 출신이라고 소개되는 살로메 집안의 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살로메의 할아버지가 미하일 케디아이며 미하일 케디아가 나치 범죄자 및 협력자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범죄자에다가 협력자, 우리말로는 부역자가 되겠죠. 나치 범죄자이자 협력자인 미하일 케디아는 살로메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이었으며 살로메의 할아버지 메헤시디 케디아는 1921년까지 조지아 비밀경찰청장을 재직하면서 소련과 싸운 바 있습니다. 물론 살로메의 삼촌 미하일 케디아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부터 나치와 협력했고 나치 SS 고위관료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와 개인적으로 친했으며 1943년 3월 15일에는 독일 여권까지 발급받은 진퉁 나치 범죄자 및 협력자인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화면에 나와 있듯이 미 의회가 1998년 통과시킨 나치 전범 공개법에 따라 CIA에서 공개한 문서들에서는 살로메의 삼촌 미하일 케디아가 게슈타포 간부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살로메의 할아버지가 아닌 삼촌이 나치 범죄자의 협력자이지만 집안 내력으로 봤을 때 살로메가 소련, 현 러시아를 싫어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무자견적으로 트럼프 취임식 전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들에서 에스컬레이션이 계속해서 목격되고 피크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조지아 대선은 또 다른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살로메 주라비슈 빌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